정부가요, 1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추가 예산을 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추경이 바로 편성이 마무리되면서 통과를 하게 된다면 증시에도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강한 자신감의 언론 플레이가 좀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부에서 이런 입김을 불어준다고 외국인들이 아직 부재 속인 우리나라에 훈풍이 들어올까요? 이상로 멘토,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표현을 한다면요. 비행기가 빠를까요? 아니면 자동차가 빠를까요? 비행기가 좀 더 빠르죠.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외국인의 매수세를 돌리려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매수세를 돌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보다 더 강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보다는 못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 부양을 하려면 일단은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리고 경기 부양 관련주들에게 정책적인 부분 자체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에 움직이는 장세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에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큼 확고하고 일본보다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상로 멘토, 그 추경 예산 자체만을 갖고는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는 훈풍으로 좀 가져오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추경 예산 자체가 지금 집행이 됐던 부분도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르면 28일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모 멘토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훈풍을 좀 그래도 증시에 좀 화랑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기관발 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포커스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많이 좀 치우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일자리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창조사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건설 쪽,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쪽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좀 보시면서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가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추경 쪽의 부양 부분 쪽을 가지고 증시의 화랑을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좀 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 턴될 수 있는, 즉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야지만 이 추경보다는 시장의 화랑과 훈풍을 불어줄 것이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의 오프터 레코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잘 마무리로 오늘 생방송을 지어야 되겠죠. 야심한 밤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이요. 현재 시각은 11시 6분 29초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출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의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신근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그래도 따뜻했는데요. 네, 시장도 좀 따뜻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해외 증시 쪽도 따뜻한 훈풍으로 우상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지,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지금 뉴욕 증시는 이제 경제 지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출발은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일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2월 내구재 주문 건수가 전월 대비로 5.7%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그 뉴욕 증시의 호재를 작용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예상은 3.9%로 했었고, 이전 1월에는 이제 마이너스 4.9%를 기록했었는데 이와 비교해서는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월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됐었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대비 8.1%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제 2006년 6월 이후로 지금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지금 최근 미국의 지금 주택 관련 지표들이 호재를 나타내면서 지금 최근 주택 경기에서 지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들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분에서 10분 전에 지금 미국에서도 소비자 신뢰도 지수와 신규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었는데 이는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뉴욕 증시는 여전히 지금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키프로스 관련해서 유럽 쪽에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금일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의 신고를 다시 한번 뚫어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상승세로 훈풍을 좀 불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표 개선 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조금씩 매크로적인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사태를 살짝 지금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현재는 주가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 초반 강보합세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키프로스 관련해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이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키프로스에서는 지금 대량 예금 인출을 걱정해서 지금 은행 휴업을 28일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키 은행에 지금 10만 유로가 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은 0.5% 이내에서 지금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금시장 또한 지금 한산한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유로화는 지금 달러와 대비 지금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일 큰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1.287원대에서 지금 거래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쪽이 일단은 지난 11월 이후에 최저치, 그 다음에 상승세 자체적으로도 좀 크지는 못하는 모습의 유럽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이 된 이후에 좀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과 함께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나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주간과 비슷하게 지금 강보합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지금 한산한 가운데 지금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연기금은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지금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11시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남으로써 이제 새벽에는 예정된 경제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코스피 야간도 조용한 하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결국은 다우존스의 상승세도 꾸준하게 유지됐고 또한 유럽의 이제 강보합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야간 선물 쪽에서도 다시 한번 강보합세, 좀 긍정의 시그널들을 일부는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강하게 폭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 시간부로는 부재다라는 의견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선물 신구철 군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전략을 이제 슬슬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오늘 시간도 왜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왔나 싶습니다. 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쏜살같이 달려온 것 같네요. 내일에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도 우리가 살펴봤고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좀 해봤죠. 그러면 내일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삼아야 되는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멘토 내일장이요. 네. 과연 이 상승 모멘토로 가장 바르게 갈 것인지 아니면 내일 뭐 일단은 팔고 현금화를 좀 더 채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상세하게 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상당히 저도 헷갈리는데요. 사실 헷갈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인은 준비가 덜 됐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시장의 움직임 자체를 이끄는 것은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이 사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지 업종에 대해서 한정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 장세가 연출이 되면 그때는 경기 부양 관련주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식이 그렇죠. 외바닥으로 가는 주식은 크게 못 가더라고요. 항상 앞서서도 양수문 멘토가 짝꿍댕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홀궁댕이보다는 짝꿍댕이가 좋습니다. 그만큼 쌍바닥을 좀 노리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코스피는 분위기를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다만 그러고 넘어가서 코스닥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닥에 대해서는 바이오 제약주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50선 자체에서 지금 등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50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손바뀜이 꾸준히 일어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좀 보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견디셔야지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IT 부품주들보다는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엔터주 관련으로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했던 그런 종목군이 먼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강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로는 또 내일은 좀 공격 앞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는 의견 같은데 네. 코스닥 쪽은 지금 바이오나 엔터, 제약 쪽을 언급하시는 거 보면 코스닥 쪽으로 집중력을 갖자예요.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보지 말자입니까? 내일만 보더라고 한다면. 네, 내일은 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내일 그럼 코스닥만 보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치킨맨이라 그런지 코스닥만 보자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해주셨습니다. 양승 모멘토 내일장 어떤 전략 좀 세워야 우리가 계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파생 쪽 부분을 일단 좀 놓고 보면요. 일단 매도세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옵션판에서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시세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고는 있지만요. 아직 2000포인트까지는 일단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소화 과정을 계속 한 번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대부분 연고점 자리나 혹은 추세 저항대나 혹은 매몰 구간대에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이제 하락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금값이라고 했을 때는 안정자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고 해외 글로벌 증시도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일단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험 자산으로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안정자산을 버리고 공격적인 포트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가히 유동성 장세를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세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지금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없는 돈을 빌려서 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을 이제 뭐 파는 형태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고, 코스닥은 계속 가다 보니까 그걸 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계속 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는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제가 1988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잡아드렸었는데요. 네. 1988포인트 요거 돌파하게 되면은 2020포인트까지 갈 것이고요. 2020포인트를 또 돌파해내면은 또 2080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지만, 일단은 2020포인트 그리고 208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일단 경기 민감주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랑 운수 장비가 일단 대표적으로 되겠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여기서 경기 주가가 올라간 데는 불구하고 좀 소외 받았던 업종들이 있죠. 바로 철강과 화학 업종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양승 모멘토의 내일장 전략을 살짝 보면 경기 소외주 쪽인 철강과 화학 쪽에 대해서 업종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그 부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부분도 여러분들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로 멘토는 코스닥 쪽에 집중하자. 그 다음에 양승모 멘토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모멘토는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보다는 소외주 쪽에 집중하자.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